안녕하세요. 미님사회문학팀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버지니아 울프 편을 보면서 분통 터지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아니,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학 교육도 받지 못하고 오빠에게 드레스 검사를 받는다는 말이야? 이번 작가 에디션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버지니아 울프보다도 100년 전에 태어나 교육은커녕 가족들이 있는 소란스러운 거실에서 글을 써내야 했던 작가. 그럼에도 셰익스피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품을 써낸 위대한 작가를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제인 오스틴입니다. 영국 햄프셔에서 8남매 중 7째로 태어난 제인 오스틴.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제인의 남자 형제들은 옥스퍼드나 왕립 해군사관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았지만 제인은 7살부터 10살까지 약 3년간 기숙학교에 다닌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18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영국의 인쇄술 덕에 아버지의 서재에는 다양한 책들이 가득했고 오스틴은 이 책들을 읽으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쇄술 바람을 타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품행서인데요. 귀족적인 예의범절과 생활규범, 그리고 여성의 덕목을 정리한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본래 상류층만의 전유물이었던 품행서가 인쇄술의 발달로 대중들에게도 유행하게 된 겁니다. 품행서에는 표정과 걸음걸이, 웃음소리에서부터 살림 솜씨, 애교, 독서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미혼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팁들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품행서마다 주장하는 매뉴얼이 조금씩 다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는 여성이 결코 마음을 먼저 보여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치는 한편 또 다른 책에서는 여성이 마음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매력이 없다 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지침이 어찌되었든 여성을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독자들에게 이런 생각을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책인데요. 그렇다면 이 품행서, 제인 오스틴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는 품행서의 내용을 직접 반박하기보다 품행서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지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오스틴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품행서의 규율을 비웃기로 유명하지만 그 안에는 그런 주인공을 타이르는 인물, 규율에 완전히 순응하는 인물까지 골고루 등장해서 독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주변 남성이나 제도에 굴하지 않는 당찬 여성이지만 그 반대편에는 현실적인 조건만으로 결혼을 선택하는 샬럿이라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오스틴은 샬럿 같은 주변 인물들에게도 충분한 발언권을 쥐어주는데요. 내가 원하는 건 단지 안락한 가정이야.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결혼만이 유일한 가난 예방책이었던 샬럿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의 독자들도 쉽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 소설가다운 방식으로 시대에 물음표를 던졌던 제인 오스틴.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목소리이자 삶의 무기였던 소설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전 소설은 읽지 않아요. 소설은 들여다본 적도 없는걸요. 소설치고는 꽤 좋네요. 제인 오스틴의 초기작 노센거 사원에 등장하는 소녀들이 소설을 읽다가 들키면 부끄러워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독자들은 역사서나 인문서를 쓰는 작가들만 훌륭하다고 여겼고 반면 소설을 읽고 쓰는 행위는 폄하하곤 했는데요. 이렇게 소설을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오스틴은 노센거 사원의 주인공 캐서린에게 소설을 즐겨 읽는 애서가라는 설정을 부여하고 그가 소설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회를 경험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소설이야말로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한 주체의 진정한 성장을 돕는다는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그 많은 이야깃거리 중에서도 오스틴의 소설에는 왜 로맨스 소재가 자주 등장할까요? 여기에 갖가지 썰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썰은 제인 오스틴의 개인사입니다. 제인 오스틴은 죽을 때까지 독신의 삶을 선택했는데요. 결혼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오스틴이 정작 비혼이었다니 조금 놀랍기도 하죠. 사실 오스틴에게도 2번의 결혼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혼담은 오스틴의 넉넉지 않은 형편을 문제 삼은 남자 쪽 집안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요. 이때 오스틴은 결혼이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결혼을 앞둔 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나 계급 차이로 갈등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첫 혼담의 무산으로 오스틴은 로맨스의 현실적인 면모들을 들여다보게 되었던 겁니다.
몇 년 후 오스틴은 동네 지주의 상속자인 연하 청년에게 청혼을 받고 이를 승낙합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고 거절하는데요. 이 거절은 돈 때문에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오스틴의 선언이 아니었을까요? 이때 오스틴은 결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임을 깨닫고 이러한 발견은 그의 소설 속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두 번째 썰은 지필 환경의 한계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500파운드의 고정 수입과 방해받지 않을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어려서는 팔남매석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성인이 되어서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해야 했던 오스틴에게 500파운드는 물론 자기만의 방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온갖 종류의 방해를 받으며 몰래 지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듯 가정 안에서의 생활이 그녀 경험의 핵심을 이루게 되면서 오스틴은 감정과 소통, 계급과 결혼, 가풍과 매너, 그리고 무도회와 만찬 등의 소재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풍부하게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들을 효과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장르가 바로 로맨스 서사였죠. 오스틴의 소설을 한번 읽어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심리를 잘 묘사하지? 이 사람 진짜 천재 아니야? 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제인 오스틴은 자신의 가장 잘 아는 세계를 통해 그 밖의 이질적인 것들을 상상하고 엮어낸 타고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을 그녀의 책뿐만 아니라 오디오북,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제인 오스틴의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제인 오스틴 원작의 콘텐츠를 한 편도 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고 하죠. 키이라 나이틀리 주연의 영화 오만과 편견, 소설 오만과 편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브리짓 존스의 일기 시리즈, 오스틴의 삶을 각색한 영화 비커밍 제인까지. 물론 제인 오스틴의 작품이 기승전 결혼으로 끝나는 틀에 박힌 로맨스라는 비판도 항상 있어 왔죠. 그러나 정말 낡은 서사였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을까요? 결혼이라는 결말보다는 그 결말에 이르는 과정이 오스틴 작품의 정수입니다. 오스틴은 결혼을 앞두고 여성들이 마주하게 되는 갈등을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하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원인이 되는 사회 계급과 경제적인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로맨스의 이면까지 꿰뚫어보는 오스틴의 뛰어난 통찰력이 지금까지 빛을 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여성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 우리가 오스틴을 계속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스틴의 작품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각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헐리우드에 떠오르는 샛별, 아냐 테일러 조이가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엠마의 주연을 맡았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제인 오스틴의 길지 않은 작가 생활 중에서도 절정기에 나온 이 소설은 옵저버 선정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책, BBC 선정 가장 많이 읽은 책 100편에 꼽히기도 했는데요. 제인 오스틴은 소설의 주인공 에마를 두고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여주인공에 대해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인공 에마 우드하우스는 부유하고 아름답고 영리한 데다가 조금은 천방지축이지만 자신의 잘못까지 인정할 줄 아는 완벽한 캐릭터였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부족하고 감싸주고 싶은 여주인공들이 등장했던 당시 유행했던 소설들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에마, 오늘날 사랑받는 여성 캐릭터들과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소설 에마는 몇 수를 내다보며 매력적인 여주인공을 만들 줄 알았던 제인 오스틴의 내공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런 제인 오스틴의 내공을 꿰뚫어보는 문장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자존감은 제인 오스틴의 발명품이다.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기승전 결혼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는 이유,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로맨스 장인, 심리묘사의 천재로 불리며 18세기 여성이 보았던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낸 제인 오스틴. 언젠가 그녀가 자신의 작품 오만과 편견을 두고 했던 말을 오늘 그녀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너무 가볍고 밝고 반짝거려서 그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작가 에디션 세 번째 이야기 제인 오스틴이었습니다.